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이 판매량이 미쳤습니다. 비아디가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에요. 집계가 나왔습니다. 6월 달에 34만 대를 팔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테슬라가 7만 1000대, 그 다음에 지리 자동차가 6만 5900대, 창한 자동차가 5만 대, 그 다음에 리오토, 그 다음에 SCMW, 그 다음에 세레스, 체리, GAC 아이온, 그레이트월, 뭐, 니오, 리프, 샤오미가 이제 10,000대 이상 인도를 했습니다. 6월 달에 10,000대 이상 인도한다고 했는데 인도를 했다. 대단하죠. 그리고 포우,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이렇게 인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아디의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6월에 34만 1600대를 해서 35%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상용차도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량, 그 배터리 설치량도 16GWh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34만 1658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신에너지 차도 지금 이때 역대 최고를 경신을 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찐이다, 찐.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용차 판매량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뭐 살짝 주춤했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지금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도 14만 5179대로 지금 순수하게 전기차가 판매됐고요. 전년 대비 13.25%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증가가 지금 고무적인데요. 하이브리드 증가가 지금 6월에 19만 5032대로 하이브리드는 지금 3월 이후 네 번째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7.93% 늘어났다. 그래서 5월 대비는 5.94%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가 또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아디는 하이브리드도 다행히 만들고 있어서, 테슬라랑 다르게 만들고 있어서 이게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수출은 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수출은 잘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게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설치량도, 비아디가 배터리도 만들잖아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아마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2분기 실적도 아마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다. 비아디 개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 CATL도 아마 실적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기대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업용 전기차 수출은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지금 판매가 지금 순수 전기차가 잘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뭐 더 잘 되고 있고, 2분기 각 분기별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순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합친 수출량을 보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1분기, 2분기 지나가는데 꾸준히 이제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짜 비아디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치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비아디는 계속 이제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좀만 더 저는 기다려 볼 것이다. 비아디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개별주로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테슬라랑 같이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데 중국 주식이라서 조금 이런 번거로움과 위험성은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기차들, 니오도 지금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고요. 이거 상반기 판매량이, 그리고 SUV도 뭐 많이 팔리고 있고 140%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니오, 샤오펑, IM 모터스, 이게 다들 판매 실적이 소폭 상승하고 좋게 나왔다. 그래서 니오는 꾸준히 판매 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니오 자동차. 그리고 샤오펑도 판매 실적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M 모터스도 꾸준히 이렇게 판매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오토도 지금 판매가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최대 18만 9천 대가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커 자동차도 처음으로 2만 대를 달성했다. 매달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리오토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커도 사상 최대로 2만 대가 넘었다. 월 인도량이 2만 대가 넘어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실적이 좋은데 이게 주가가 빨리 실적을 반영을 못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리오토, 니오, 샤오펑 꾸준히 우상을 하는 게 보이시죠? 다들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가 6월 달에 10,000대가 넘었어요. 샤오미가 진짜 잘 팔리고 있죠. 꾸준히 이렇게 내려왔다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샤오미는 생산량도 이제는 월 2만 대로 늘린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판매량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뭐 워낙 잘 팔립니다. 요즘 뭐 계속 다시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도 판매량이 올랐다 줄어들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괜찮다. 여러분들 테슬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주가 떨어질 때 꾸준히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가 왜 그렇게 싸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은 유비테크라고 해서 중국의 이 그 로봇 기업이에요. 뭐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 테슬라처럼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볼트 조임, 부품 설치, 부품 이송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칭다오에 있는 상해 자동차 폭스바겐 공장에서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워커 S라는 이 로봇이 이미 니오나 동풍 및 기타 자동차 공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는 투입이 돼서 볼트를 조이고 이런 거를 아마도 할 것 같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면서 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는 5년, 10년이 지나면은 진짜 우리의 일자리를,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라고 하죠. 생산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 진짜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막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막차입니다. 진짜 우리가 꾸준히 돈을 모아서 이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 AI 관련주에 꾸준히 지분을 모아야 우리가 평생을 놀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으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도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줄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로봇들이 전 세계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일할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슬프지만 이렇게 기술 발달이 하면서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무서운 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걔는 뭐 75,000달러라고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중국 차이니스 유니트리 G1 로봇독은 얼마인지 아세요? 2,800달러, 2,700달러다. 그래서 가격으로는 한 3,40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다. 중국이 이게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1억짜리 로봇계를 300만 원, 400만 원에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참 중국의 무서움이다.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서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6월 27일 날 튀니지에서 비아디 탕, 비아디 돌핀, 비아디 아토3 3개의 올 일렉트릭 모델과 비아디 킹, 비아디 송 플러스 DMI 이거 2개의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는 5개 모델을 첫 선을 보였다. 이번 발표는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이 최근 중국 선전에 있는 비아디 본사를 방문한 데 이어 튀니지와 그 넘어 NEV, 그러니까 신에너지차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디의 전략적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며칠 전에 페루 대통령도 선전에 와서 비아디 공장을 보고 갔잖아요. 지금 남미에 그리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여러 국가들의 이런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다들 지금 비아디 공장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비아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세일즈를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비아디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구나. 그래서 튀니지에도 이제 비아디가 진출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 여기에도 진출을 하면은 또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의 공장들은 이렇게 자동화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고 첨단화가 되고 있다. 정말 무섭다. 그래서 중국이 이만큼 이렇게 첨단화가 되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이런 산업들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냐면 중국이 결국 한국의 이런 산업들을 다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차이나 전기차가 주식이 안 오르더라도
한국 주식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좀 어두운 게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이렇게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더 싸게 우리나라보다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남미나 지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나 유럽이나 특히나 뭐 이런 데도 다 퍼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런 점유율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가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진짜 무섭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아디는 아세안 국가 곳곳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가 이제는 동남아에서는 한국은 여기 동남아에 그렇게 점유율이 없는데 오히려 토요타가 많거든요. 근데 토요타를 밀어내고 아마 비아디 전기차가 여기를 꽉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해서 인도네시아에 초기 배송 1000건을 지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26년 1월부터 가동되는 자버섬에 있는 공장을 짓는데 13억 달러를 지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매출이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어요. 그래서 비아디 왕찬프 회장이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 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축하 깃발을 전달하고 지금 천대가 이렇게 인도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축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축하 행사도 하고 있다. 그래서 왕찬프 회장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축하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디가 진출하는 게 정말 무섭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이제는 유럽까지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유로 2024 제가 새벽에 이런 좋은 경기를 보려고 유럽 경기를 보려고 날 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 유로 2024에도 후원 파트너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제는 유럽까지도 비아디가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배송이 특히 6월에 224대인데 그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진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가격을 그렇게 싸게 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토3는 지금 90대, 6월에는 126대가 판매가 됐고요. 돌고래는 47대, 그 다음에 6월에는 35대, 그 다음에 한은 한 대씩만 팔렸고요. 5월, 6월 지금 76대 55대, 그 다음에 지금 양왕인 것 같아요. 이게 8대 0대, 그 다음에 탕은 2대 이렇게밖에 팔리지 않고 느리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실이 저렴하지가 않다. 실을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데 이 비아디의 자동차를 저렴하게 팔지 않아서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유로 2024에서 인지도를 높여서 더 판매가 많이 될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그다음에 비아디는 7월 4일 날 태국에서 태국 공장을 준공 및 800만 번째 신에너지차 NEV 출시 기념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제 태국에도 이제 공장을 지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7월 4일날 태국 공장을 이제 만들면서 700만 번째 NEV를 생산을 했다. 3월 25일날. 근데 이제는 800만 번째 7월 4일날 800만 번째 신에너지차를 생산을 한다.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량이 빨라지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점점 더 무서워진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0만 대를 파는데 지금 2008년에서 21년까지 걸렸는데요. 21년에서 500만 대가 있네요. 500만 대 가는데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2년에 500만 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600만 번째가 생산이 됐다. 그 다음에 또 700만 번째, 난 800만 번째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되고 있는 게 무섭고, 그다음에 비아디는 태국 공장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도 6월 27일 날 첫 양산 차량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헝가리, 브라질에도 지금 계속 공장을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태국에서 이제 현지 공장을 건설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가격조차도 이제는 보조금을 받아서 더 싸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태국 시장을 이제는 아예 비아디가 장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 마이클 던 있잖아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죠. 마이클 던이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아의 EV3가 멕시코에서 생산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관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 장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멕시코가 더 안전한 곳이라면 독일, 미국, 한국, 중국의 투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멕시코에 이제 투자가 더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ETF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살짝 봐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이것도 특집으로 마련해야겠다. 이거 괜찮으니까 이것도 멕시코 ETF 한번 소개해드릴 거라고 이렇게 약속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개발과 이 반복이 매우 빠르다. 왜 세계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개발이 빠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신차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첫 번째, 더욱 단순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앞마당에서 과도한 경쟁,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차를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경쟁이 도태되기 때문에 밀려날 수가 있다. 그리고 유산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기업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샤오펑이나 비아디나 뭐 니오, 지커, 니오토 막 이런 창업자들이 계속 도전 정신으로 계속 전기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만들고 이렇게 샤오미도 그렇고 샤오미도 전기차에 도전을 하고 이게 도전 정신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이클 던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있잖아요. 제가 기대되는 게 모나라고 해서 샤오펑에서 값싼 브랜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모나라는 이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M03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7월 03일 날 출시를 한다. 이게 03을 맞췄나 봐요. 그래서 M03이 내일 나오면은 아마 가격도 이게 아마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도 참 매력적인데 어떤 기능을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차례차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중국 전기차 소개해주는 것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시청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전기차 가격을 싸게 만드냐? 아니 중국이 알리랑 테무, 뭐 쉬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왜 이런 값싼 공산품을 어떻게 만드냐, 제품을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의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전기차로 예를 들면 비아디가 지금 우즈베키스탄행 첫 열차에 뭐 260대를 탑승해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좋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철도 인프라도 좋고요. 대륙이기 때문에 철도로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해상으로 이 항구도 큰 데가 많잖아요. 상하이나 이런 데도 큰 데가 많잖아요. 항구로도 또 수출이 가능하고 이런 수출망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가격이 싸게 들어갈 수 있고요. 운송비가 절감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친환경, 태양광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값싼 이런 전기 때문에 이 생산 단가가 많이 내려간다. 이 전기값을 진짜 싸게 받고 이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춰준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 가까운 베이징에서도 있는 사막, 쿠부치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태양광 시설 중에 한 곳은 44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23년까지 1기가와트의 전력막이 연결된다. 그리고 완전히 연결되면 연간 TWH, 그러니까 4테라와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사막화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쿠부치 사막은 이미 습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사막의 70%가 다시 거주 가능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아래가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습기가 쌓이면서 습지가 돼요. 이게 잡초가 생기고 풀이 생기면서 이게 점점 사막에서 역사막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숲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태양광 패널이 우리나라에서는 설치가 안 되지만 이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기에 설치되면 사막을 이제 없애주고 여기에 이제 다시 초원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황사랑 미세먼지가 없어지겠죠.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이제는 또 CO2가 줄어들잖아요. 탄소가. 그러면은 이제 뭐 온실가스나 지구 온난화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미세먼지, 제가 진짜 이제 중국이 이런 자동차 전기차로 만들고 이렇게 태양광을 빠르게 발전을 시켜서 이게 간다고 하면은 2030년 넘어서는 우리보다 이제 미세먼지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황사 문제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라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이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많이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중국 잘 되라고 진짜 바라는 거는 투자 외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력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태양열 및 풍력발전 설비는 눈에 띄게 열이 떨어지면서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발전량은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요. 발열량은 뭐 전년 대비 10%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탈탄소화에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칼럼니스트 같아요. 데이비드 피클링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매년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설치하면 중국은 태양광 설치로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방문하면서 제가 놀랐던 중 하나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아는 잠재력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태양광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냥 농장이라고 합니다. 농장에 이 같은 폴리패널을 설치를 했다. 뭐 워낙 저렴하니까 농장 위에 지붕에도 이렇게 폴리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어디에 놔도 이런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다. 왜? 워낙 싸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태양광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이 전기 있잖아요. 전력난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 발전이 어디에 중요하냐면 개발도상국에 더 유리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개발도상국은 우리처럼 전력망이 그러니까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전기선이 많이 깔리지 않았잖아요. 케이블이나 이런 걸 깔려고 하면 또 돈도 많이 들고 땅덩어리는 큰데 그래서 그냥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은 그 지역에 그냥 전기 수요는 어느 정도 대체가 된다. 그러니까 뭐 남미나 개발도상국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렇게 클 수가 있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생산을 해낼 수 있고요. 태양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게 생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BRD는 지금 높은 자동화와 수직적 통합 및 비용 관리에 따라서 태양광 장치도 여기에 적용되면서 태양광도 싸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롱기나 코 여기랑도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뭐 극한의 날씨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씨에도 기아디도 품질 좋은 이런 태양광 패널을 다른 뭐 진코나 농기 이만큼 생산을 할 수 있고 많이 값싸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디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양광 발전이나 이 풍력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태양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일정하지 않잖아요. 발전량이. 그래서 그걸 일정한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배터리 산업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ESS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배터리 산업도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저장할 수 있는 메탄올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사업도 중국에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체인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고요. 수소가 다 이게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관련 이런 기지들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 또 압박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LG화학이나 석화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퇴직자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퇴직자 MZ까지도 퇴직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다 중국의 이런 산업들이 크면서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앞으로 좋지 않고 그다음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게 저출산이랑 중국의 성장. 옛날에는 중국이 2008년에 성장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수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수혜를 받지 못할 것 같다. 뭐 탈중국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한테 털리게 생겼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이 저장이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이제는 LF 배터리가 아니라 이 소금으로 만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세계 최대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중국에서 또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런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고무적이다. 얘네들이 이제 이것도 발전하면은 이 저장 시설도 이제 더 값싼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참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이게 지금 보면은 티벳이나 위구르 신장 자치구에서 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티벳이나 이런 데가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속철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위구르도 이렇게 신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뭐라고 해야죠? 포퓰레이션 그로스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구가 더 많이 성장을 했다. 지금 중국 평균보다 이 지역이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이 지금 소득도 늘어나고 잘 사는 동네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뭔가 저는 그래요. 좀 뭐라고 해야죠? 언론에서 지금 약간 우리가 많이 세뇌되지 않았을까? 물론 저런 지역에 지금 제가 중국 옹호하는 게 아니라 뭐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우리 뭐 정치적으로도 좌나 우냐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선동을 하고 적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은 국제 정세를 보면은 양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도 들어보고 중국의 입장도 둘 다 들어봐야 객관적인 시선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 신장 위구르를 뭐 차별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차별을 하거나, 그리고 막 모르겠어요. 포로 수용소가 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신장 위구르 여행하는 유튜버들 영상을 봐도 그렇게 뭐 낙후되거나 안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뭐 테러랑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란 뭐 이런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검문이나 이런 거는 좀 삼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안 좋은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뭐 안 좋은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기도 이제는 개발이 되고 커 나간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 극단적으로 선동은 당하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신장 위구르 뭐 그게 뭐 안 좋다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냥 저도 뭐 별로 상관 안 한다. 우리나라 문제가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 뭐 군인의 문제, 그리고 남성 인권, 지금 뭐 요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군대 훈련병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잃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더 안타깝다. 뭐 인권 중국한테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나 잘하고 중국한테나 남 욕이나 하자.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 이렇게 계속 뜨고 있는데, 중국에 좀 이 위라이드라고 해서 이 청소 차량 유명하거든요. 이 자율주행 차량이 또 승인을 받았다. 지금 보면 광둥선 동관시에서 또 무인 상용 위생 프로젝트가 또 시작된다. 이게 얘네들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 로봇 스위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진짜 이제 자동으로 다니는 이런, 이미 다니고 있는데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청소하는 차량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람 없이 자동으로 다니면서 길거리를 청소하고 다닌다. 이런 게 이제는 좀 더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 중국의 기술이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기술 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신차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토요타조차도 중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지금 모멘타라는 이 업체랑 합작을 해서 지금 여기 라이다 센서랑 엔비디아 오린 칩이랑 이런 거 들어가면서 254 TOPS 컴퓨팅 파워를 선보이겠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안 하고 있는데 토요타는 이걸 도입을 해서 전기차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요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더 잘 만들 것이다. 왜냐? 중국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 기술로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이 뒤처질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리프모터스 이거 소개해드렸죠. 2천만원 후반대 차량인데 뭐 라이다 센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AI 컴퓨팅 파워를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 오린 칩이랑 뭐 그 다음에 퀄컴 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선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차량도 엄청나게 비싼데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지커에서도 이제 신차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2005년형 지커 S가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 리뷰를 조금 한 8분짜리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어 6호 있잖아요. 지금 달 뒷면에 갔다 왔다는데, 갔다 와서 샘플을 채취한 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낙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달 뒷면에서 이 샘플을, 토양이나 이런 샘플을 채취했잖아요. 이거를 낙하를 하는데, 그냥 낙하하면은 이게 너무 열이 많아지니까 대기랑 이렇게 성층권에 들어오면서 막 열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와서 열을 식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열을 식혔다가 내려왔다, 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결국 이렇게 내려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진공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변형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국도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공유해야지.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우주 이런 거는 공유하기로 했잖아. 공유해야지.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도 예전에 공유를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합니다. 못 듣는 척하고 있다. 미국은 공유를 해야지 우주는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공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나사는 달 토양 연구가 시작됨에 따라 중국과 책임전가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거는 알려줘야 된다. 중국한테 이거 기술 이거 정보 같은 거 서로 공유를 해서 범우주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왜 니들만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공개 안 해. 니들도 예전에 공개를 안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는 지금 중국은 이렇게 대규모 성과를 얻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나사는 지금 정체 상태에 있으며 여전히 우주 비행사를 위한 우주복 기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론 그들의 형편이 없는 보잉 우주선에서 헬륨이 계속 누출되고 있다고 나와 있으며 그래서 지금 우주 탐사하는 사람도 지금 뭐 보잉 이거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게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국이 있잖아요. 여기에 갔다고 이렇게 한 50년 전에 갔다고 했었죠. 69년인가 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도 그냥 이거 알기 전에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왜 갔다 왔으면 이제 화성도 가고 금성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 50년 6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왜 지금은 못 갈까?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 얘기하면은 유튜브에서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지 사람들도 세뇌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야 갔다 온 거 맞아 달에 갔다 온 거 맞다니까 의심하지마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갔다 왔다고 얘기했고요. 그냥 살짝 여기서 그래서는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기술 중국이 이제 이 중국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드론 기술로 보면은 어마어마하다. 지금 중국 최고의 드론 허브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실험이 되고 있는데 물류의 지금 비상 대응까지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드론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물류 드론이 밀크티 8잔을 들고 2.2km 비행하여서 안양의 최초 지정간 드론 루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긴급 구조, 그 다음에 도시 관리 등을 위해 지역 내 드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난징에서도 단 4분 만에 강을 건너 배송하는 배송을 포함해 새로운 드론 경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자전거로 소요되는 70분과 대조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송양에서도 드론으로 왕복 16km 배송을 완료해 농촌 지역의 라스트 마일 물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 안에 더 많은 시나리오와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대규모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한편 2024년 중국 드론 시장은 추정 매출이 미화로 15억 달러로 예상되며 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CAGR이죠. CAGR 4.3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28년까지 중국의 드론 시장 규모는 350만 대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은 또한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7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본거지로 삼는 국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은 4%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중국 제조업체인 연익인가 여기는 3.6%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드론 배송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계산을 했겠죠. 계산해서 포장을 해서 드론에 이렇게 실어서 드론이 가면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쭉 가고 있죠. 드론이 이렇게 가서 정해진 지역에 이렇게 배송을 한다. 이렇게 똑 놓이면은 그거 가져가면 된다. 이 밀크티 8잔을 이렇게 배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드론이 가서. 대단하죠? 이 기술을 하고 있다. 이제는 도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배송이 된다고 하면 진짜 무서워질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이 참고하시고요.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